네, 충격적인 뉴스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가운데 상상을 초월하는 악질 부부가 또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30대 남자를 1년간 노예처럼 데리고 있으면서 온갖 폭행을 하고 돈까지 뜯어낸 혐의로 대부업자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손수호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손 변호사님,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이게 작년 3월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예.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이제 돈이 필요했던 박모 씨가 있었습니다. 네. 그 박모 씨가 대출을 알선받기 위해서 그 대부업자와 이제 만나게 됐는데요. 네. 커피숍에서 처음 작년 3월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업자 이모 씨가 박 씨를 딱 만났는데 뭔가 약간 정상인들과 약간 다른 점을 발견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박모 씨가 조현병이죠. 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또 기타 네. 의사소통에 약간의 장애가 있는 그런 네. 좀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이걸 악용하기 위해서 대부업자가 결심을 하는데요. 네. 이러면 이 박 씨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 집안일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또 심부름도 시키고 집안일까지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또 이런 박모 씨의 그런 네. 부모님으로부터 돈까지 뜯어내기로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유혹을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지금 대부업 일을 하고 있고 또한 대부업 중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내 밑에 와서 일을 도와주면은 숙식도 제공하고 내가 일을 알려주겠다. 일을 배워라. 그렇습니다. 지금 네. 직업도 없고 약간 그렇게 좀 안 좋은 상황이 있다 보니까 네. 이러한 것에 바로 넘어간 것이죠. 그 후로부터 이제 악몽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30대 남성이 돈이 필요해서 찾아갔는데 이분이 약간 정신질환이 있다는 걸 이제 눈치채고 이걸 악용해가지고 범행이 시작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참 이게 실제로 이런 정신적인 그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어떤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네.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예. 이번 사례도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폭행도 일삼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폭행이 굉장히 자주 있었고요. 네. 또한 그 이모 씨, 대부업자뿐만 아니라 그 이모 씨의 아내 역시 폭행에 가담을 했는데요. 부인까지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 집으로 이제 데려온 지 한 달 후부터 폭행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폭행이 있었다는 점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이 예. 폭행의 이유입니다. 물론 네. 모든 폭행의 그런 정당화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예. 폭행을 하면서 이유로 됐던 것이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뭐라고 했습니까? 몇 가지 예를 들면은 본인이 대부업자가 PC방에서 게임을 하는데 잘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본인이 때리고. 게임을 하다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전혀 이유가 안 되는 분풀이네요. 거죠. 그렇습니다. 단순히 네. 화풀이를 한 거고요. 또한 집안일을 시켜놨더니 제대로 못했다 해서 또 때리고. 또 이쯤 게다가 되면 이분이 정신질환을 좀 의심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거죠. 네. 게다가 또 이제 그 대부업자가 공무집행 방해죄 현행범으로 예. 체포가 됐는데요. 네. 그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던 이런 박모 씨가 진술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편들어주지 않고 객관적인 진술을 했다라고 해서 또 폭행을 했고요. 게다가 또 이 부인 같은 경우에는 네.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을 했다고 하니 네.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이유 여러 가지를 들어서 정말 폭행을 하기 위한 네. 핑계를 찾았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네. 듭니다. 근데 이 피해를 본 그 박모 씨 아버지에게 또 돈을 뜯어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애초부터 이 네. 박모 씨를 집안일을 시키고 폭행의 대상으로 삼고 하는 걸 넘어서 네. 이제 박모 씨의 아버지에게까지 금전적인 그런 이익을 보기 위한 그런 계획을 이미 세웠었습니다. 이미, 네. 그래서 1년 동안 무려 1년 동안이나 박 씨의 가족으로부터 돈을 뜯어갔는데요. 네. 그 합계해 보니 무려 8천만 원이었고요. 8천만 원 정도. 네, 게다가 이제 어떤 이유로 뜯어갔습니까? 뭔가 이유를 댔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참 예. 이유도 이거 역시 참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예. 이 박모 씨가 네. 일단 그 정신적인 그런 약간의 그런 그런 좋지 않은 상황이 있다 보니까 네. 부모님들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러다 그걸 참 악용한 건데요. 네. 이제 그 아들이 즉 박모 씨가 실제로 어떤 잘못을 해가지고 내가 대부업자가 내가 돌봐주고 있는데 내가 지금 내 차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왔다. 그걸 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라는 핑계를 댔고요. 또 이 박모 씨가 어떤 일을 잘못해가지고 아이가 아동 보호기관에 가게 됐다라고 네. 하는 등 참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유들을 이렇게 대면서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돈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부모가 돈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이 박모 씨를 해외로 팔아버리겠다. 이런 협박도 식의 하고요. 이야기를 하면서 1년 동안 무려 8천만 원 정도의 그런 이익을 챙겼죠. 돈을 요구하는 방법도 정말 가지각색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부에게서 못 벗어나고 1년 동안 이렇게 노예 같은 생활을 했을까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하지만 네. 또 이런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굉장히 이런 억압된 상황 그리고 네. 장기간에 걸친 폭행과 폭언을 받는 상황 게다가 조현병을 앓고 있어서 어떤 네. 정상적인 그런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가 보복의 그런 우려였습니다. 예. 일단 아버지가 1차적으로는 좀 이제 탈출을 도우려는 그런 시도를 하긴 했어요. 예. 하지만 탈출에 실패했고요. 네. 또한 그렇게 한번 실패하자
계속적인 그런 그 탈출 시도를 하면은 정말 해외로 넘겨버리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탈출 그런 그 의지를 꺾어버렸고, 네. 뭐 사실은 정상적인 경우라도 이런 장기간 네. 동안 이제 그 억압되고 감금된 상황에서 폭행 협박을 당하면은 사실 판단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네. 더군다나 이렇게 조현병을 앓고 있고 애초부터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기 예. 때문에 이러한 그 폭행의 그런 효과가 굉장히 네. 또 높았다고 볼 수 있겠죠. 아버지가 자살 시도를 했다고 하는데 참 아들이 아픈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네.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이런 일을 했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